이제 구체적 조작기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 물 한 컵이 있습니다. 전조작기 어린이들에게 이건 그냥 물이 아니고 뇌물이에요. 액체고 냄새가 안 나고 투명하고 이런 건 그냥 지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뇌물은 내 마음이 담겨 있는 거기도 하고 그날 비왔던 곳에 가다가 길거리에 물웅덩이도 하고 그런 거예요. 자, A 그림을 보실게요. 여기에 두 개 같은 컵에 물이 있어요. 비교해보죠. 두 물의 양은 같네? 그럼 B로 가보실게요. 한 컵에 있는 물을 길고 좁은 컵 안에 옮겨 담았어요. 그리고 C에서 비교를 한번 해보죠. 두 컵의 물의 양은 같나요? 어린이들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말이에요. 원래 있던 컵의 물의 양이 같았으니까 같다라고 대답할 것도 같지만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다르다고 대답해요. 보통 길고 폭이 좁은 컵에 있는 물이 많다고 얘기해요. 왜 그렇게 말하면 높으니까요, 이렇게 대답을 한답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은 게 우리도 그랬던 것 같지 않으세요? 같은 양을 붓긴 했지만 이게 왜 갑자기 많아졌지? 선생님이 날 속이나? 어른이 가수를 부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지 않으세요? 이 실험에는 사실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보존 개념이 발달하는 순서에 있어요. 보존 개념은 수, 질량, 길이, 무게, 면적, 부피의 순서로 발달해요. 그래서 6학년쯤 돼야 부피가 이렇게 변하는 걸 아는데, 이 컵 실험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부피의 문제잖아요. 어린이들한테, 특히 구체적 조작기 초반의 어린이들한테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 이번에 수를 한번 보실게요. 수가 먼저 발달한다고 했으니까. 자, 첫 번째 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두 번째 줄 똑같이 6개가 나오죠. 그러면 이것을 한번 이렇게 놓아볼게요. 어린이들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예, 맞아요. 위쪽이 더 많다고 얘기해요. 이유는요? 길어서 그렇다고 대답을 하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보존 개념이 만들어질까요? 이거는 나 아닌 다른 어른이 한번 해보고 자, 어때? 라고 물어본 거예요. 학습이라는 건 배우락 익힐 습이잖아요. 배우고 익혀야 돼요. 한 번 보면 안 돼요. 여러 번 봐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물 다시 한 번 더 알아보세요. 그 다음에요, 제가 해볼게요. 했는데 진짜 되네? 여러 번 해보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같은 거구나, 다른 거구나, 그랬을 때 아하, 그렇구나 하고 배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실험의 잘못된 점은 조작에 있어요. 해봐도 틀림없는 사실일 때 보존 개념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 번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린이들 머릿속에 가역성이라는 것이 생겨요. 가역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머릿속으로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이시는 이 그림이 굉장히 유명한 가역성에 대한 그림이거든요. 같은 산인데 각각 보는 위치에 따라서 산의 모습이 달라져요. 그러면 이 가역성의 개념, 보존 개념이 없는 어린이들은 다른 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존 개념, 가역성의 개념이 있는 친구들이면 아하, 같은 산을 보는 위치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타인 조망 능력이에요. 나한테는 내 마음이 물이에요. 하지만 엄마나 아빠는 지금 내 마음이 물로만 표현되는 게 아니고 사랑해라는 말이 더 듣고 싶을 수도 있으시죠. 그리고 물이 아니라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더 먹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물 나중에 먹을게 라고 말했다고 해서 내 사랑이 거절되는 건 아니라는 걸 아는 시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이러면서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타인 조망 능력이 생기면서요. 여기서 중요한 구체적 조작기의 특성, 분류하고 서열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자기중심성에 있는 어린이들은 여러 가지 나무 막대가 있어도 내 막대, 그리고 다른 막대들은 그냥 내가 알고 내가 보고 있는 막대예요. 내 막대가 가장 어쨌든가 커 보이고 내 막대의 모양이 가장 좋아 보이죠. 이것이 자기중심성에 있는 어린이들이에요. 그러면 구체적 조작기로 들어온 어린이들은 이것을
이런 식으로 줄 세우고 분류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분류된 모습은 가운데가 쭉 뻗은 거죠. 두 번째 분류는 가운데가 약간 들어가 있는, 세 번째 분류는 좀 작은 것들이 모여 있는 거죠. 이렇게 분류해 보니 아, 내가 있는 곳을 알겠구나. 나는 왼쪽에서 두 번째구나. 아, 다른 것은 어디에 위치해 있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걸 친구 관계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은 이 세 그룹 중에 만약에 속해야 된다면 어디에 속하고 싶으세요? 연관시키기 좀 억지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디에 속하고 싶고 그 이유가 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고 삶의 방향이잖아요. 근데 어린이들은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좀 정확하게 있진 않아요. 물론 친구 취향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내 취향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보호자가 보시기에 우리 아이는 좀 이런 친구를 좋아하는 것 같다, 이 정도까지 아니겠어요? 어린이들은 자기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정보도 부족해요. 그런데 혼자 있긴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어린이들의 정서에서 주의해서 봐야 할 점이 불안입니다. 혼자 있어서 불안하기 때문에 어디에든가는 속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가역성이 있기 때문에 혼자 떨어져 있을 때의 모습도 알아요. 또한 보존 개념이 있기 때문에 무리를 짓는다면 따로 떨어져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도 사실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무리든지 들어가고 싶고 자기 무리가 강했으면 좋겠고 자기 무리의 패들이 영향력이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4학년 담임을 맡은 교사들은 여학생들의 빠른 사회성 발달로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고민을 하기도 하고요. 남학생들은 싸움도 제법 합니다. 직접적인 주먹 싸움도 해요. 몸집이 큰 5, 6학년들이 많이 싸울 것 같죠? 근데 6학년들은 거의 주먹 싸움 하지 않습니다. 6학년 돼서 이제 은근히 이렇게 한번 물어보잖아요. 누가 제일 싸움 잘하니? 그러면 싸우는 모습을 많이 못 봤는데도 지들끼리는 알아요. 공통된 이름이 나옵니다. 어떻게 알아, 너희? 예전에 다 해봤대요. 그게 언제까지냐면 4학년까지입니다. 관계 짓고 서열하고, 이것이 구체적 조작기의 어린이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무리 속에 들어가고 싶고 약자가 생기면 뭐 보호한다거나 그러기보다도 내가 그렇게 될까봐 걱정해서 오히려 약자를 같이 괴롭히고, 이런 모습들이 좀 걱정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실제로 좀 있기도 하고요. 그런 거 보면 참 어린이들의 삶도 만만치가 않구나 하는 생각도 드실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볼까요? 어떤 분이 사람은 정치적 동물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치적 동물에서 정치를 빼고 나면 동물이거든요. 정치는 복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도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정치다, 그런 말씀이라면 저는 인간은 교육적 동물이다, 교육의 동물이다, 한번 이렇게 말해보고 싶어요. 동물의 세계에서 본다면 힘없고 무리 속에 있지 못하는 생명체는 살아가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교육입니다. 생명체로서 물리적, 신체적 힘만이 중요한 것이 아닌 교육을 통해서 그 다양한 기준을 한번 가르쳐 보는 건 어떨까? 어떤 친구는 수학을 잘해요. 어떤 친구는 달리기를 잘해요. 어떤 친구는 그림을 잘 그려요. 어떤 친구는 모둠 활동을 잘해요. 어떤 친구는 말을 잘하죠. 어떤 친구는 웃겨요.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전부 필요하고 우리 삶을 너무 행복하게 만드는 거다. 이것이 교육을 통해서 학교에서 나누어지고 인정받는다면 어떨까요? 지금 사회가 좀 좋은 대학 나오고 부동산 좀 있고 그래야 인정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게 뭐 얼마나 된 일이에요. 5, 600년 전만 돼도 어떤 집에 태어나느냐가 다였잖아요. 지금도 그렇지 않냐라고 말씀하신다면 교육에 있어서 그렇게 결과적이고 냉소적인 측면은 사실 도움이 되지 않아요. 과거에서 지금을 살고 있는 건 저희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에서 미래를 살아야 될 건 우리 어린이들이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이 어린이들이 어떤 세상을 살지는 저희는 지금까지는 밖에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세상을 살아갈지는 우리 어린이들이 사는 주인공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짧은 시간의 경험으로 다양성을 좁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과연 우리 어린이들 사는 세상에도 정말 중요할까요? 보편적으로 그런 것들은 있겠죠. 그걸 진리라고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변화할 수 있는 것은 다양성에서 나옵니다. 그 다양성을 잘라버리면 사회는 변하지 않아요. 다양성을 폭넓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 개발할 수 있게 도와준다면 적어도 초등학교, 정말 아동기까지만이라도 또 모두 공평하게 받을 수 있는 이 공교육에서만이라도 그걸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잘하면 뭐해? 이거 잘해야지. 이런 말 하지 말고 그걸 잘하고 좋아하는 것이 우리 아이의 가능성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다른 사람 눈에는 모르지만 내 아이라서 우리 반 어린이라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찾아줄 수 있고 함께 도와줄 수 있는 게 어른이잖아요. 그러라고 어른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어른이 행복한 어린이를 만났다고 생각해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